스마트폰, 자동차, 우주선까지요. 우리 주변은 정말 놀랍도록 복잡한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게 그냥 뚝딱 하고 생겨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관리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복잡성을 다루는 기술,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공유해주신 Fundamentals of Systems Engineering, 이 자료를 보면서요, 이 복잡한 퍼즐의 핵심들을 좀 맞춰보죠. 네, 반갑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시스템 엔지니어링은요, 개별 부품 기술 하나하나에만 집중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조화롭게 작동하는지, 또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어떤 본질, 그리고 그 중요성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여러 개 모아놓는다고 다 시스템은 아닐 텐데 말이죠. 네, 핵심은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집합, 그리고 공동의 목표, 이 두 가지예요.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람이나 절차 같은 것들이요.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요. 엔진, 바퀴, 또 전자제어 장치 같은 수많은 부품들, 그러니까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작동하는, 이게 바로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품들을 다 합쳐놓은 것 이상이에요. 그 관계와 목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부품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연결하고 목적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다루는 건가요? 그 기존의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이런 거랑은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전통적인 공학이 특정 분야의 어떤 깊이를 파고든다면요.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넓이하고 통합에 좀 더 집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 다른 기술 분야들,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등등을 다 아우르면서요. 시스템의 전체 수명 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구성부터 설계, 제작, 운영, 나중에 폐기까지 이 전 과정을 조망하고 관리하는 그런 접근법이죠. 다시 자동차 개발로 돌아가 보면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만든 결과물을 그냥 단순하게 합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최적화를 고려하면서 조율하고 통합하는 역할. 이게 바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핵심입니다. 뭐랄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고 할까요? 오, 오케스트라 지휘자요? 비유가 아주 딱 와닿는데요. 근데 왜 이런 접근 방식이 특별히 더 필요해진 걸까요? 예전에는 그냥 각자 자기 분야만 잘하면 됐던 거 아닌가요? 그게 말이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스템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사일 같은 아주 복잡한 군사 시스템 개발, 이게 시초가 좀 되었고요. 벨 연구소나 MIT 같은 곳에서도 이제 이론이 정립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복잡성이 커지니까 예상치 못한 위험, 리스크도 같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시스템에 그냥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면서 단순히 작동하는 걸 넘어서서요. 성능, 비용, 개발 일정 같은 여러 가지 좀 상충하는 요구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 이걸 이제 트레이드오프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걸 찾아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이런 어떤 복잡성, 또 위험, 그리고 최적화 요구, 이런 것들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정말 필수적인 학문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복잡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위험 관리나 최적화의 필요성 때문에 중요해졌다는 거군요. 그럼 시스템 개발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네,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시스템의 전체 생애를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요. 크게 보면 개념 개발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때는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그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스템의 기본 틀을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엔지니어링 개발 단계로 넘어가서요. 구체적인 설계, 제작,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발 후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생산하고 실제 운영하고 또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각 단계에서 요구사항 분석, 기능 정의, 설계,
검증, 이런 활동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냥 순서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체계적인 접근이네요. 특히 복잡성이 커질수록 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커질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위험,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나요? 자료에서는 그 프로토타입 개발, 이걸 언급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프로토타입 개발은요, 불확실성을 다루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특히 좀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매우 복잡한 부품, 예를 들면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 센서나 새로운 소재로 만든 항공기 날개 같은 거요. 이런 걸 개발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에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을 미리 찾아내고 해결함으로써 실패 위험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덥석 감수하기 전에 미리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 그런 셈이죠. 위험을 줄이는 것 외에 또 어떤 중요한 과제가 있을까요? 여러 부분을 잘 합치는, 그러니까 통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통합, 인티그레이션은 여러 조각들을 성공적으로 잘 맞춰서 하나의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만드는 핵심 과정이고요. 그리고 통합 후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평가가 뒤따릅니다. 첫째는 검증, 베리피케이션인데요. 이건 우리가 시스템을 요구사항대로 올바르게 만들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고요. 둘째는 확인, 밸리데이션입니다. 이건 우리가 애초에 의도했던 그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이걸 평가하는 거죠. 제대로 만들었는가, 베리피케이션, 하고 올바른 것을 만들었는가, 밸리데이션.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다른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둘 다 만족시켜야만 진짜로 성공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제대로 만들었는가와 올바른 것을 만들었는가. 이게 미묘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이네요. 오늘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 필요성, 개발 과정, 그리고 핵심 과제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뭔가 복잡한 세상 뒤에 숨겨진 질서와 체계를 살짝 엿본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결국 복잡성 속에서 길을 찾고 또 다양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잘 엮어내면서 위험을 관리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비단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요. 당신이 일상이나 업무에서 마주치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좀 새로운 관점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당신의 삶이나 일에서 부딪히는 좀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요, 전체 시스템을 한번 종합해보고 또 요소들 간의 연결을 살펴보면서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나가는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적인 사고, 이걸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쩌면 흥미로운 해답을 찾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